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4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킨 이유는 외국 자료를 좀 보다가 이번 주에 어떤 파티가 있죠. 대형 파티가. 이 파티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주에 주식 관련 어떤 부분이 시작이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미국 날짜 기준으로 7월 28일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수요일 날 연준 통화 정책 결정이 있어요.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PC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마 최종적으로 어떤 발표를 할 거예요. 여기 주지사님께서 금요일경에 연설을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틀치를 싹 모아서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가 방향성이 이때 수요일부터 한번 빡 터지겠죠? 이 통화 전체 결정 내용 안에 따라서 그리고 이때 한번 시그널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우상향하든 우하향하든 요동을 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경에는 이 주식사님께서 발표를 하면서 한 번 더 꼬라박든 보합을 가든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입니다. 집. 집. 당연히 이 PC 지수값을 들어가는 항목안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범위군이 높게 차지하는 것은 집입니다. 집. 집. 왜 그러냐면 집이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재화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학자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도 결국에는 이 집 관련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PC가 지수도 큰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봐요. 그럼 지금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우선 홈바이어 컨피던스 보면은 말 그대로 매수자가 실종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홈빌드 컨피던스 말 그대로 공급자가 공급하려는 수치값도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 하락하는 폭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하락하는 폭 자체가 매수자 지수값이 더 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연방 정부에서 우선 2021년에 지급되는 어떤 사회복지안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게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들이 언제 말라가냐면 9월 달에 말라가요. 9월 달에 본격적으로 돈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3월인가 4월인가 강의를 했죠. 그때 뭐라고 했죠? 재무부 자료를 보면서 미국 재무부에 돈이 없다, 돈이. 돈이 없다. 이 영상 제가 다 강의를 했죠. 강의한 내용이 이제 막 뉴스에, 한국 뉴스에도 나오기 시작해요. 디폴트, 미국 디폴트. 이거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죠. 그 수치값도. 이 부분을 우리가 유출해 봤을 때 결론은 이번 주 28일과 29일 날 이 수치값, 즉 PC 수치값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좋게 나와야 결국에는 파월 연준 통화정책 결정 이쪽 부분이랑 마지막에 여기 주지사님께서 발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파적으로 바뀌는데 우선은 PC 값을 좌우하는 이 집 수요 이런 부분을 수치값을 봤을 때 PC 값이 절대로 높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합 정도는 보합이거나 약상승은 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이거나 약하락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주가가 그렇게 대폭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지. 내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뭐냐. 우선 이 자료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내년에 어떻게 될까? 기준금리를 몇 번 올라갈까?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측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2분기를 지나서 이제 3분기로 들어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우선은 3분기까지는 그나마 버틴다. 미국 경제가 버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꺾인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예요. 지수값이. 언제 2022년부터. 이게 왜 그런지 다 알려드렸죠. 법인세.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최저 법인세. 이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라도 올라야 돼. 아니, 실업률이 예를 들어 내년 22년 4분기 때 2% 성장을 하더라도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2% 성장하더라도 그대로 수치값이 반영이 돼서 기준금리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해야 돼. 합의.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그 4분기 때 이 수치값 2% 성장률이 나와버리죠. 1.5에서 2%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왜? 내년 12월인가? 2022년 12월경에 미국 하원 선거가 있어요. 미국 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수치값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수치값을 끌어올리려면 제일 쉬운 게 뭐냐? 중국과 합의하는 겁니다. 중국과. 가상의 합의를 하더라도 중국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과. 그러면 언제쯤 합의를 할까요? 이 수치값은 언제 나오지? 이때 정책이 나와서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3분기나 2분기경에는 중국과 합의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내년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딱 한 번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 딱 보이시죠? 그럼 미국에 가면 올 12월까지 금리를 올릴까요? 절대로 못 올려요. 절대로 못 올려요. 그러면 내년에 한 번 올리고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거는 이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외국 자료를 계속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지금 영국에서는 올 12월 2021년 12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고 해요. 마이너스 금리. 이 찌라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 이게 2020년 중순부터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래는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다.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바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리고 내가 강의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국제정치는 제가 7년 동안 이 짓을 했어요. 백수 생활하면서 하도 궁금해서 사업 다 망하고 거지돼서 하루 세상에 왜 내가 가난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더니 국제정치는 미래가 다 정해져 있어. 국제정치는 제가 공부를 해서 어떤 유추 결과값을 내면 보통 한 6개월 편차가 나요. 6개월. 6개월. 편차가 나. 왜? 국제정치를 해서 시간이 걸려. 그런데 국내 정치는 한 3개월밖에, 2개월에서 3개월밖에 편차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주식 관련 어떤 종목을 찝어드리는 사람이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주식 관련 이게 카테고리 큰 범위군을 말씀을 드리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그런지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델타. 이 델타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로.
예? 그래서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이야기했잖아. 영국이 4월경에 이야기했구나. 영국이 규제 푼다. 마스크 집어 던지라. 이렇게 100% 내가 말한다 했잖아요. 여름에. 맞죠? 영상에 다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 그래.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무증상자도 겁나게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죽지를 않는다. 인간이 쉽게 안 죽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완벽한 날씨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어떤 태양의 아주 고온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홍수가 터지기도 해요. 그래도 겨울보다는 나아요. 겨울보다. 겨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증상자가 겁나게 나와요. 왜? 인간의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극대화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7월까지. 8월은 너무 더워서 쪄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체온은 그 기준 온도값보다 한 2도에서 1.5에서 2도 정도 편차값이 발생하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요. 기본 체온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 범위값이 1.5에서 2도 편차값이 발생하면 면역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8월 달에는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 지금 7월 27일이죠. 8월 달 되면 환자 갑자기 늘어요. 환자. 그러다가 9월 달이 되면 9월 중순이나 말경이 되면 또 안정화가 돼요. 왜? 또 살기 면역 시스템이 가장 좋거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왜? 가을이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영국이 지금 델타 변이빨로 해서 겨울이 되면 다 죽어나가요. 내 말을 안 믿겠지? 다 믿어봐. 12월이 되면 영국부터 사람이 죽어나간다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미국도 결국에는 금리를 오히려 내려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돼?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 이게 12월 미국 정책이래요. 안 믿기죠? 원래 같으면 금리를 내려야 돼, 영국 따라. 지금 영국 금리가 뭐냐면 0.1%예요. 한 번만 딱 내려버리면 바로 마이너스야.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무서운 게 한 번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잖아요. 못 살아나. 한 번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금융 쪽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이 금리의 속성이 한 번 마이너스 딱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그 글로벌 한마니 연기금 자료들이 연기금 머니가 다 빠져나와요. 무조건. 신뢰. 이 머니의 핵심은 뭐죠?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이게 무너져 버려 이게. 무너지면서 이 한머니가 다 빠져버려요. 다 빠지면서 그나마 안정성이 있는 미국으로 꽂히고 조금 리스크로 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하면 아시아권으로 들어와. 아시아권으로 들어온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12월경에는 미국이 지급 준비율을 영국으로 인해서 내리면서 주가는 또 폭등한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폭등한다. 가상화폐. 제가 왜 9월 달에 뭐라고 했죠? 예전에도 3월 달부터 말을 했죠. 9월 달에 뭐?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려요. 9월 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자본시장부터. 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보면은 1년을 쭉 보면 주식도 1년을 쭉 놓고 보면 9월 옵션 만기일 있죠. 9월 옵션 만기일 지나고 며칠 뒤 대략 25일에서 28일이 바닥을 찍고 그다음부터 우상향을 해. 왜? 왜 우상향을 하냐? 이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돈을 더 풀자. 아뭐 규제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왜? 내년에 쓸 예산을 9월 25일, 9월 달 정기국회가 열릴 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글로벌 다 그래. 그러면서 글로벌 주가가 다시 반등을 쳐요. 그러면 예산안을 줄이겠어요, 상식적으로? 늘려. 100% 늘려. 그것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늘려? 23년까지 계속 예산안을 늘려요. 근데 늘리긴 늘리는데 늘리는 어떻게 예를 들어 작년에 5% 올렸다. 예를 들어 작년에 5% 예산안을 올렸다. 그러면 어 내년에는 예산안을 뭐 3%로 올리고 그다음에 후년에는 1%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안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시기는 24년 정도예요. 24년 정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터져? 23년 가을경이나 24년 이때 터진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 입주 물량을 보면 23년에 거의 없어. 거의 제로나 다름없어요. 어? 그러면 이렇다고 이게 집값이 안 터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사고를 복합적으로 해야 돼. 믹스. 막 섞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파적 발언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골드만 삭스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알려드린 거는 겁나게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푸드 서비스 고용 인력, 음식 관련 고용 인력.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사무실 직원 고용. 자, 이거 보시면 이 수치값이 100, 최소 이게 100을 넘으면 해당 도시는 뭐다?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 왜?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돼. 인간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뭐죠? 사람이 일을 한다. 일을 해야 먹으니까. 당연히 집에서도 먹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보다는 인간이 대외적 활동을 할 때 먹는 범위군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예를 들어 뭐 쌀만 먹다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을 인해서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고 옆 사람이 술 한 잔 더 마신단 말이에요. 술 먹으면서 닭도 먹고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값이.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이 있는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쪽만 워싱턴 DC도 보면 이 수치가 100을 안 넘어요. 즉 고소득 직군이 있는 이쪽 직군이 있는 이쪽 상가 건물은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이것만 그렇겠어요? 집도 마찬가지. 그러면 현재 미국의 집값은 정확하게 어디서 오르고 있냐? 사우 아웃사이드 지역. 휴스턴이나 달라스, 오스틴 이런 아웃사이드 지역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전체 값을 이걸 보더라도 좀 이따 나올 PC 값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매파적 발언은 나올 수가 없다. 보합이거나 시장이 우호적인 개념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모든 것이 맞는 건 아닙니다.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 사고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